하이솜입니다. 우리 대표팀에게 패배하였지만 싱가포르 골키퍼의 기적 같은 활약과 태국 공격수들의 아쉬운 결정력 덕분으로 자력 진출이 아닌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유독 더 한국의 반응에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제대로 긁혔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도 찔리는 것이죠. 소후닷컴은 우리나라 언론사가 중국 원정 팬들은 손흥민을 모욕했고 중국의 쉬하오 양이 손흥민 선수를 걷어차는 소림 축구를 했다는 팩트를 보도하자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 한국 언론이 자신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노발대발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중국은 우리 붉은 악마들이 웰컴 홈 손준호라고 쓴 손준호 선수의 무사 귀국 플랜카드를 내건 것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통하여 과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팀들과도 나름 비벼볼만 했던 중국 축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중국 축구 전문가들의 마인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신화닷컴에 의하면 중국의 축구평론가 선팡제는 중국이 앞으로도 오늘 한국과의 경기처럼만 해주기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 있을 최종 예선의 10경기에서도 오늘 경기처럼 하자고 제안했으며 중국이 18개 최종 예선 팀들 중 가장 약한 팀이기에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즉 공격 의지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이 오로지 골을 막겠다는 의지만 보여준 이런 경기가 중국이 최종 예선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책이라는 것이죠. 이제 중국 축구는 제대로 정면 승부해보겠다는 의지 따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평가한 것인데요. 또 다른 중국 축구 기자 바이구어화 역시도 경기 후 이렇게 말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전에서 전략적으로 0대1로 졌는데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욕하겠지만 중국 팀의 실력을 잘 알고 있다면 한국 원정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 한 골 차로 패배한 것은 괜찮은 결과였다. 이제 공은 태국에게 넘어갔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으니 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중국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럼 우리는 지는 게 전략인가?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 우리와 중국 간의 마지막 경기를 긴장하며 지켜보고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바라면서 경기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일본, 이란과의 불편한 조편성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해 중국을 잡은 것이었지만 우리가 그러길 바라는 마음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던 것인데요. 한중전 결과가 한국의 승리로 끝나고 서로 최종 예선에서 볼 일이 없어지자 일본 매체들도 이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고 일본 축구 팬들 또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겨도 져도 불쾌해지는 한국과의 대전은 없어서 좋다. 이란과의 대전도 없어서 좋다. 한국이나 이란과는 같은 조가 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란, 한국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지만 카타르, 사우디, 호주 등의 아시아의 강호국들 혹은 우즈벡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국도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축구 팬들의 의견 중에서는 어쩜 이렇게 저와 100% 같은 생각인지 놀라울 정도의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중국이 우리 대표팀에게 패배하고 태국 경기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 중국이 최종 예선에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 일본 축구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최종 예선에 남아 어느 그룹에 들어간다 해도 현재 4위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브라질 귀화 선수를 넣고 있고 티켓이 늘어났다고 해도 여전히 안 된다. 중국이 본선에 가려면 피파가 그냥 중국을 와일드카드로 출전시켜줄 수밖에 없다. 중국이 최종 예선에 올라온다고 해도 이길 수 있을까? 일본, 한국 이외에도 중동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중국은 저렇게나 많은 인구가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축구는 강해지지 않는다. 좋은 인재가 있을 것도 같은데 말이다. 탁구 말고 축구에 더 주력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지금 피파가 당황하고 있다. 중국이 최종 예선에 올라도 본선 진출권 획득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피파는 그냥 중국을 스폰서 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우리도 일본도 아는 중국 축구의 현실 속에서 중국은 어이없게도 최종 예선 톱시드 3팀 중 이란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과 한 조에 배정되기를 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종 예선 18개 팀이 확정되자 중국은 벌써부터 6월 27일에 있을 최종 예선 조편성에 대한 전망을 빠르게 내놓고 있었는데요. 소후닷컴은 팔레스타인,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최종 예선 5번 포트에 들어간 중국은 각 조별 1번 포트, 즉
톱시드 팀인 일본, 이란, 한국 중에서 일본과 만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국의 패배자 마인드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중국은 어차피 이 세 팀 중 어느 팀에게나 패배할 것은 당연하지만 그나마 그들이 일본을 원하는 이유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력과 안정성을 갖고 있으므로 일본이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 확실히 이겨주는 것이 중국 입장에 가장 좋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하게도 이번 포트에 있는 호주, 카타르, 사우디 중에서는 카타르가 만만하다고 이야기하는 등 아주 신나 있는 상태였는데요. 반면 신화닷컴의 기사에서는 다시 한번 해보자 한국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어느 조에 배정이 되던 간에 9월 5일에 톱시드 팀과 중국 간의 경기가 벌어지는데 피파와 AFC가 작성한 일정에 따르면 중국은 그날 한국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중국 팬들 또한 댓글로 한국과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가 가장 해볼만하다면서 어제 한국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이면 또 해볼만하다고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오직 운으로 부끄러운 진출을 했음에도 이렇게 바로 태세 전환을 하여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2024년 기준 약 14억 2,521만 명에 달하는 그렇게 많은 중국 인민들 중에도 어쩜 그리 축구 인재가 없는지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오겠다는 용병들입니다. 저 많은 인구도 부족해서 귀화 선수들을 통해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인 것인데요. 현재 중국 슈퍼리그 소속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잘하는 선수들을 모조리 귀화시켜서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14억 이내 전술로도 못 이기니까 새롭게 꺼내든 나름 현실적인 전략을 칭찬해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또한 중국이 우리나 일본을 원하는 이유 중에는 원정 이동의 편리함도 있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만나면 이동에 있어 용이하다는 것인데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꼭 귀화 선수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와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치열한 조별 예선에서 중국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보너스 스테이지처럼 쉬어가는 경기, 즉 행운이라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국 팀에게 밀려 정말 아쉽게도 최종 예선에 오르지 못한 태국의 협회장 마당팡은 눈물을 흘리며 태국 축구 팬들에게 사과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중국을 이겨주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골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는데요. 내심 우리가 한 골 더 넣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겠지만 태국은 그래도 중국과는 다르게 스스로의 결정력 부족을 패인으로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축하할 만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최종 예선에 오른 18개 팀들 중 유일한 동남아시아 팀인 인도네시아, 그 팀을 최종 예선으로 이끈 감독이 바로 우리 신태용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신태용 감독의 신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태용 감독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F조 2위로 최종 예선 진출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볼라스포츠는 동남아시아 유일의 최종 예선 진출국이라는 쾌거에 신나 있었는데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도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 최종 예선에 올라간 팀은 인도네시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베트남 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한 김상식 감독의 탈락은 애석합니다. 김상식 감독이 부임하기 전 신태용 감독이 트루시에 감독의 베트남을 상대로 조 2위 자리를 거의 확보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김상식 감독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인도네시아 매체들 또한 잘 알고 있었기에 한국의 관심을 받는 경쟁이었다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시아나는 인도네시아의 최종 예선 진출은 신태용 감독의 정교하고 눈부신 전술구사가 핵심이었다 평가하면서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을 상대로 마지막 경기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 이유는 바로 신태용 감독의 강력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제어가 핵심이었다 분석했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최종전 승리 이후 선수들에게 행가래를 받았고 인도네시아의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최종 예선 진출의 기쁨에 넘치는 인도네시아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인 톰 하예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한국, 일본과 맞붙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쓴 인도네시아다운 희망찬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자신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스승 신태용 감독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2차 예선 최종 상대였던 필리핀의 톰 세이트피에트 감독은 이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힘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인도네시아는 정말 강한 팀이 되었다면서
현재 인도네시아 팀의 전력 구성을 보면 한국, 일본 및 아시아 강국의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팀을 잘 만들어낸 신태용 감독에 대한 호평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와 경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정말 흥미로운 대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피파 랭킹에 밀려 북한, 쿠웨이트와 함께 중국보다 더 미친 6번 포트에 들어가 있기에 중국과 한조가 되어 신태용 감독이 중국에게 그들의 현실을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바람대로 한국과 중국이 한조가 되고 거기에 인도네시아까지 같은 조가 되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